안녕하세요. 박강사입니다. 오늘은 서비스인의 호감 가는 말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서비스인의 호감 가는 말투라고 한다면,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어서 오십시오. 막 같은 솔톤의 인위적인 목소리 톤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우선 그런 말투를 들으시면 기분 좋으세요? 제가 승무원 준비를 할 때 승무원 지망생들끼리 모여가지고 스터디 같은 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유독 학원에서 안녕하십니까. 행복과 기쁨을 전하는 박원영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상한 말투를 잘못 배운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서비스인의 호감 가는 말투라고 한다면 인위적인 하이톤의 그러한 목소리 톤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러한 유사한 톤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뭐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면 너무 인위적으로 응대하시는 응대자분들이 가끔 계시잖아요. 행복과 정성을 다하는 상담사 박원영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뭐 이를 해주시는데 이런 상냥함이 너무 일괄적으로 계속 진행이 되면 오히려 고객들에게는 나 놀리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제가 이거 신청하는 거 너무 번거로웠어요 라고 하면서 기분이 언짢아서 전화한 고객에게도 네, 그 부분 말씀이십니까? 제가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인위적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는 오히려 상냥함이 어필이 되기보다는 되게 무성의하다, 기계적이다 라는 느낌으로 고객들에게 전달이 될 수 있겠습니다. 서비스인으로서 탁월한 말투 혹은 호감 가는 말투란 인위적인 톤과 목소리라든지 뭐 어휘를 사용해가지고 좋은 말투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고객을 응대할 때 정말 좋은 말투는 진심이 느껴지는 따뜻한 음성이나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말투란 밖으로 나타나는 모습으로 해석이 되는데 상당수 많은 고객들이요. 상담의 내용이 아닌 그 상담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말투나 뉘앙스를 가지고 서비스 품질을 평가한다라고 해요. 즉 호감 가는 서비스인의 말투는 말의 기교가 아닌 진심 어린 응대 태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말투가 듣기 불편하신가요? 교육을 진행할 때 사람들에게 평상시 듣기 싫은 말투를 취합해서 받아보면 크게 5가지로 나눠지더라고요. 첫 번째, 무시하는 말투입니다. 이거 가격 좀 나가는데? 얘기를 한다든지, 회원이세요?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을 한다든지, 잠시만요,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고객이 말을 끊으면서 먼저 본인이 할 말을 하는 말투가 듣기 싫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 빈정거리는 말투입니다. 에이, 치, 예? 그럼 그렇게 하세요. 이런 식의 빈정거리는 말투가 사람의 마음을 기분 나쁘게 하고 비호감적인 말투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세 번째는 강압적인 말투입니다. 이렇게 하시라고요. 그건 안 돼요. 이런 말투에는 너무 말에 힘이 들어가서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잘못된 말투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성의 없는 말투인데요. 저기로 가세요. 이것은 방금 전에는 너무 힘이 들어가서 문제였지만 이번에는 너무 힘이 빠져 있어서 문제가 된 말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요. 부정적인 말투예요. 아닌데 뭔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여기다가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요. 이런 식으로 부정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을 때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잘못된 말투로 느껴진다라고 크게 이 5가지 무시, 빈정거리는 거, 강압적인 거, 성의 없는 거, 부정적인 거 이렇게 5가지를 사람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비호감적인 말투이다라고 많이 취합이 됐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의도해서 사람의 마음을 기분 나쁘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비호감적인 말투로 인해서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고 이 오해를 줄일 수 있는 고객과 내가 서로 좋은 말투를 만든다면 훨씬 더 좋은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서비스인의 호감 가는 말투를 만들기 위한 3가지 방법, 바로 BTS 기법입니다. 방탄 아니고요. BTS 기법입니다. 첫 번째 B는요, 백트래킹 기법이라고 해서 고객에게 경청하는 자세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말을 듣는다는 것은 표현하지 않으면 듣는 건지 안 듣는 건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대면에서 응대하는 경우 아이 컨택을 한다든지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서 듣고 있다는 제스처를 보여줄 수가 있는데 특히나 전화 응대 같은 경우 대면을 하지 않는 비대면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러한 경청 기법을 사용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내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를 알 수 없을 뿐더러
거예요. 더군다나 그냥 네네, 네네네 이렇게 대답만 하게 되면 매우 무성의하게 느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트래킹이란 고객들의 말을 내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과정인데요. 예를 들면 고객님 땡땡이란 말씀이시죠? 라고 고객의 말을 다시 한번 복사를 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당신의 말을 경청을 했습니다 라는 것을 표현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사항이 있는데 백트래킹 같은 경우에는 너무 남발을 했을 경우에는요, 단순히 앵무새 같이 말만 따라하는 그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고객의 시간을 오히려 낭비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상담 과정 중에서 한두 번만 그들의 말들을 경청해서 정리해주는 그런 백트래킹이 필요하고요. 아닌데요, 뭔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라는 부정적인 말보다는 선생님 그렇게 알고 계셨어요. 그렇게 전달받으셨어요. 라고 하면서 부정보다는 인정을 하면서 그들의 말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이야기를 해준다면 고객들이 내 말을 참 잘 들어준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T는 튜닝입니다. 고객의 감정과 정서를 나와 조율해주는 과정을 말하는데요. 즉 고객이 지금 현재 어떠한 정서에 있는지 파악을 하고 거기에 맞는 음성이나 뉘앙스나 톤이나 어휘를 유연하게 선택을 해서 응대를 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똑같은 업무를 처리를 할지라도 고객의 심리 상태라든지 감정 상태에 따라서 응대는 달라져야 되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갈팡질팡하고 있는 고객이라면 고객님 결정하시고 말씀해 주세요 라고 너무 단호하게 응대를 한다든지 글쎄요 같이 난감해하는 응대는 오히려 응대를 순조롭지 못하게 만드는 응대 태도일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오히려 고객들에게 신뢰감을 주고 자신감을 보여주는 응대가 훨씬 더 고객들에게 좋은 서비스 이미지를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선생님께서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인기 있는 상품으로 몇 가지 추천드려도 괜찮을까요? 라는 이러한 신뢰감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오히려 갈팡질팡하는 정서를 가지고 있는 고객들에게는 매우 도움을 받았다라는 느낌을 줄 수가 있겠죠. 또 다른 예시를 들어볼게요. 고객이 지금 너무 놀랬어요. 옆에 있는 물건 떨어져서 얼마나 놀랬다고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죄송합니다. 제가 치워드릴게요. 라고 무작정 사과만 하고 덤덤하게 응대를 하면 고객의 큰 불만을 예견할 수 있겠죠. 이럴 때는 같이 놀라고 같이 걱정하라는 그러한 뉘앙스가 필요해요. 선생님 많이 놀라셨죠?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괜찮으세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라고 같이 놀래고 같이 걱정을 하는 같은 정서를 조율해 준다면 훨씬 더 고객들에게는 나를 생각해 준다, 나를 걱정해 줬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고객의 감정 상태에 맞는 응대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감정 튜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고객들이 어떠한 정서를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그들에게 맞는 정서에 따른 음성의 연출이라든지 어휘 선택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S는 세팅이에요. 바로 고객의 상태에 따른 음성을 설정하시는 건데 말의 속도나 단어 등을 고객에 맞춰서 표현해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고객들이 천천히 말을 하고 있다면 제가 이걸 좀 생각하고 있거든요. 라고 한다면 네, 말씀하세요. 어떤 거 찾으세요? 어떤 거요? 라고 하면서 말의 속도를 고객과 유사하지 않은 나의 속도로 이야기를 했을 때 되게 무성의하게 느껴질 수가 있고 나를 무시하나? 라는 생각을 듣게 할 수 있겠죠. 이럴 때는 말의 속도를 고객과 함께 맞춰서 유사하게 세팅을 해주시는 것이 필요해요. 선생님, 제가 그 부분 도와드려도 괜찮을까요? 라고 차분히 고객에게 시간을 주는 서비스가 필요해요. 고객이 만약에 급해요. 빨리빨리, 이것 좀 빨리빨리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네, 제가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하면 고객은 되게 답답하겠죠. 오히려 이럴 때는 같은 속도로 이야기하면서 선생님 제가 빨리 해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조금 빨리 응대를 해주는 것이 오히려 고객들에게 만족감을 느끼게 하는 좋은 서비스 요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고객이 전문 용어가 아닌 자신의 단어로 선택을 해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고객이 저기 주방에 있는 물 좀 마셔도 돼요? 라고 비행기에서 말을 했어요. 그러면 웬만한 승무원들은 갤리를 이야기를 하는구나 라는 것을 다 알아챌 거예요. 그런데 굳이 선생님 갤리 말씀하시는 거죠? 갤리 라면서 고객을 가르치려 든다든지 고객님 주방이 아니라 갤리라고 불려지는 곳이거든요 라고
굳이 정정을 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로 센스 있는 승무원이었다면 이렇게 응대하지 않았을까요? 아, 선생님, 앞에 보이시는 주방 가셔서 편안하게 음료 취식하셔도 괜찮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고객의 말의 속도나 단어를요, 같거나 다르게 세팅하는 응대가 필요해요. 여기서 다르다 부분도 조금 알려드려야 될 것 같은데, 화가 나서 소리를 막 지르고 있는 고객에게는 같이 소리를 지르면 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낮게 보다 천천히 응대하는 것이 더욱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BTS 첫 번째 B는요, 백트래킹, 고객들에게 경청하는 자세로 보여주세요. 이 두 번째는요, 투닝인데 고객의 감정과 정서를 나와 조율해 주세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S, 세팅인데 고객의 상태에 따라서 음성을 설정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객 응대 과정에서 업무 처리하랴, 고객 응대하랴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그런 것까지 어떻게 그것을 다 일일이 신경 씁니까? 라고 생각하세요. 고객 응대 근로자는 즉 서비스인은요, 고객 응대가 주된 업무인 것을 절대 놓쳐서는 안 돼요. 업무만 잘 처리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고객들에게 전달되었나, 그 과정이 되게 중요해요. 고객들은 고맙다 혹은 좋았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는가를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좋은 서비스 말투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BTS를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들의 성장과 성공을 뜨겁게 응원하는 박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